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나 논문 보고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게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웬만한 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되게 정정하시던 어르신들도 결국은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순간 그냥 바로 누워서 지내셔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누워있게 되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로 응급실에 오시는데, 이게 이제 결국 악순환고리로 가게 돼서,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준성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고관절은 이제 사람이 서 있고 거동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목이나 팔이 부러지면 그 부분만 고정해 놓고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고관절은 한쪽만 탁 부러져도 바로 그냥 거동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정정하시던 어르신들도 이제 결국은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순간 그냥 바로 누워서 지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령자여서 수술 자체가 안 되는 질환이면 고관절 부러진 순간 사실 그냥 그 상태로 붙게 기다리는 게 치료고, 그리고 수술을 견디실 수 있으신 분이면 사실 무조건 수술 쪽을 권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이 회복이 잘 돼도 뼈가 달라붙는데 짧게는 한 달 반에서 길게는 2달, 3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그 기간만큼 누워서 지내셔야 되는 건데, 누워서 지내시다 보면 또 문제가 근육이 또 쫙 빠집니다. 이제 근감소증이 오셔서 수술 효과가 좋고 뼈가 잘 붙었다고 하더라도 근육의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잘 더디시고 거동이 또 계속 안 되시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거동이 안 되고 이제 누워 있다 보면 고관절 골절 자체 때문에 안 좋아지거나 돌아가시는 것보다 이제 누워 있게 되면서 생기는 수많은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나 논문 보고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게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만성 질환 중에 대표가 암이 있을 텐데 웬만한 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보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누워있게 되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로 응급실에 오시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원래 먹고 막 걸어 다녀야지 소화가 잘 되거든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보면 또 식사량도 확 줄어들죠. 그러면 기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누워있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 악순환고리로 가게 돼서 이제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누워 계시다 보고 의식이 이제 또렷하지 않다 보면 본인 가래를 본인이 계속 이제 살에 들린 것처럼 흡인을 해가지고 생기는 흡임성 폐렴이 되게 잘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시면 아무래도 소변도 화장실을 제때제때 못 가시니까 기저귀를 채우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떤 비뇨기과 관련된 요로 감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누워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욕창이 생기거든요. 엉덩이나 이런 데 이제 그 피부가 계속 닿아 있는 부분에는 욕창이 생기는데, 그 욕창 관리도 또 안 되다 보면 2차적으로 피부 감염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누워 계시면 생기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내부 출혈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뇌 안에 생기는 뇌출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나 복부 쪽으로 부딪히시면서 그 내부 장기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수상기전 자체가 굉장히 큰 교통사고나 아니면 2m, 3m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는 경우에야 이제 대부분은 출혈이 생기면 큰 혈관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체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생기면서 통증도 심하고 혈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을 놓치거나 그러긴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일상적으로 고령자분들이 그냥 집에서 거동하시다가 이렇게 턱 넘어지시고 이런 걸로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응급실을 안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지시면서 혈관이 상대적으로 약하시니까 이제 작은 혈관이 턱 이렇게 터진 상황인데 지혈이 안 돼서 뭔가 피가 조금씩 이렇게 차오르면 처음에는 당연히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결국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지혈이 되더라도 피가 어느 정도 많이 고인 상태로 이제 그 출혈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당연히 진단이 늦어진 만큼 치료도 어려워지거나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조금 어지러웠는데 그게 오늘 좀 심해서 왔다, 이렇게 오신
고령자분들 중에서 이제 뇌경색일 줄 알고 머리 CT 찍었더니 실제로 외상성 뇌출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분명히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럼 본인도 기억을 못해요. 나 넘어진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다가 계속 이제 추궁을 하다 보면 3주 전에 한번 넘어졌었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갈비뼈나 이런 데도 턱 부딪혀가지고 갈비뼈 골절을 이제 동네 병원에서 진단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갈비뼈 골절 때문에 계속 아프니까 아픈 것 때문에 또 숨이 차다 그렇게 좀 지내시다가 이제 증상이 도저히 못 버티시겠으니까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해 보면 다량의 이제 혈룡이라고 해서 그 폐에 피가 고이는 거죠. 그게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갈비뼈 아래로 지나가는 어떤 혈관 하나가 이제 터진 건데, 그게 작은 혈관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차오르는 거고, 그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령 환자분들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감각 자체도 떨어지고 인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나 보호자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오시면 이제 나중에 그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선 거동과 관련된 다리나 골반 이런 쪽이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이제 넘어져 있는 그 자세를 사실 그냥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119를 불러서 구급대원분들한테 도움받는 게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몸통 위로 올라와서 팔 쪽이나 이런 어깨 뭐 이런 쪽이 만약에 다치시거나 부러지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골절이 되면서 뼈가 딱 뼈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옆으로 지나가 있는 신경이랑 혈관도 같이 이제 손상 당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당연히 움직이거나 쓰이면, 특히나 팔 같은 경우에 이제 가만히 두면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덜렁덜렁 거리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동작에서 계속 추가적인 혈관 손상이나 신경 손상, 아니면 뼈 같은 경우에도 점점 위치가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뼈에 또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 그 근육들이 수축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평소에 만약에 이제 그 집에 붕대라든지 아니면 부목 같은 제재를 댈 수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팔을 최대한 좀 살짝 당겨서 모든 뼈가 다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부러진 곳이 의심되는 곳에 가까운 쪽과 먼 쪽, 그러니까 먼 쪽과 가까운 쪽 요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고정해서 요 뼈가 안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응급실이나 아니면 정형외과 쪽을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큰 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리뼈나 아니면 뭐 어깨뼈 중에서 상완골 이런 쪽은 사실은 응급조치로 이렇게 그 일반 분들이 대처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무리해서 이제 본인이 아니면 보호자분이 차로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구급대원 분들이 이제 현장에 다 들고 다니는 그런 그 용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해서 응급대처를 받은 다음에 응급실을 이동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